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사니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또 풀어볼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거 어디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지 또 어디다 쓸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황용식 교수님과 소비 쿠폰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시죠.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소비 쿠폰의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 일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정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지급하고 2차 지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지급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그래서 9월 10일까지 예. 1차 지급이 8주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12일까지. 네, 그래서 오늘 날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잘 적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차를 합쳐서 뭐 최대 1인당 한 15만 원에서부터 최대 55만 원인데 이따 뭐 그렇게 알려져 설명드리겠지만 있죠. 네. 지금 뭐 다양한 어떤 그 소득에 따라서 이게 이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네.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 카드, 그다음에 종이형이나 카드형, 예. 지역사랑 상품권,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 4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네. 그 선불 카드라든지 이제 종이 지역 사랑 상품권은 주민등록 소재지인 예. 주민센터 가서서 하셔야 되고, 오프라인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카드형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 어플이 있습니다. 예. 그 어플에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 체크 카드가 아마 가장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아마 이제 카드사나 어플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앱 신청이 어려우면은 영업정에 직접 가셔서 예.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신청 사용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받고 나서 이 사용을 올해 11월 30일 네, 연말이죠 거의. 네, 그때까지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네. 묵혀뒀다 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올해 11월 30일까지는 꼭 쓰셔야 된다. 이후에는 환수가 된다라는 그렇죠. 점. 신청하면 어떻게 바로 지급이 되나요? 아마 다음 날쯤에 이제 이게 차지가 되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자동으로 알 수 있겠고 아마 지류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는 이제 예. 그냥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그 가장 좋은 게 뭐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 관할 주소지에 예. 주민센터 가셔서 가서 물어보시면 된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신청 기간을 앞두고 이미 이번 주 내내 신청 안내 문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카드사, 은행별로 개별로 다 보내다 보니까 한두 통이 아니에요. 교수님께서도 많이 받아보셨죠? 아, 예. 계속 뭐 무슨 엄청 받습니다. 네, 진짜로.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몇 개씩 쏟아지는데 네. 그 문자들 사이에서 지금 안내 문자인 척하고 그 틈바구니에 껴서 오는 스미싱, 이 사기 문자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심을 좀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스미싱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URL 링크가 있습니다. 예. 이 URL 링크를 보시면은 앵커님도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누르시게 되죠. 네네. 근데 누르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절대 이번에 이 제도는 링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안내 문자가 오지만 보면은 하단에 그렇게 뭐 누를 수 있는 링크가 있는 경우가 네.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누르는 순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스미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냥 간단하게 정부 24
거기에만 딱 해놨어요. 네. 그 다음에 카드사 홈페이지는 이제 각각 카드사 홈페이지. 네네. 그거 이외의 걸로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은 좀 속된 말로 낚이게 되십니다. 네. 정부24 그리고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 제외하고 지금 하단에 URL 이런 거 절대 넣지 않으니까 클릭하시면 안 되고 혹여라도 뭐 카드 번호, 비밀번호 이런 거 요구한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무심코 누르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바로 그 앱을 이제 뭔가 그 금융 정보나 그런 것들 다시 이제 네. 그 재설정을 해서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이미 좀 유출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네. 어떤 보안과 관련된 네. 그런 자문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절대 속지 네, 마시라는 누르시면 안 말씀을 됩니다. 두 번, 세 번 다시 드립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주에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요. 많이들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뭐 요일별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오부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1-6으로 끝나면 첫날 뭐 그다음은 2-7 뭐 이런 식인데 제가 뭐 나이를 공히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86년생이니까 그럼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앵커님은 96년생인 줄 알았는데 네, 86년에서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네. 월요일 21일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끝자리가 3일에서 예. 23일 수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딱 신청을 첫 주는 예. 몰리니까 그때 보시고 첫 주에 하시고 싶을 때는 이 자기의 생년월일을 보시고 네. 요일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 또 덕담을 해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주는 오부제, 이후에는 상시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로 뭐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2주간 또 오부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거 이제 그렇다면 신청을 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네. 이런 거 지금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상위 10%, 일반 국민, 그다음에 한부모, 차상위 가족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거는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예. 거기에 신청하면은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그다음에 지역 정보 그런 것들을 알림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앱이라든지 카카오톡, 뭐 토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말 어플리케이션이 다 동원이 돼서 지금 네. 아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계산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거주지, 가족 구성원 뭐 이런 것들을 소득 수준을 넣으면은 네. 대략 예상될 수 있는 수령액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소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내가 얼만큼 수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집에 곧 돌인 딸이 있는데 딸에게도 소비 쿠폰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연령별로 지원 대상이 지금 전 국민인 거죠? 그렇죠. 전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예. 이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지급 대상 기준일이 요거를 요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기준일? 6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뭐 지난달이죠. 예. 그래서 6월 18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결국에는 못 받느냐? 뭐 그게 아닙니다. 네네. 6월 18일 이후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출생 신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생 신고 기준을 9월 12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소비 쿠폰 신청 기한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하셨으면 네. 그 신생아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뭐 좀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망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 기준일 6월 18일 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세대주였을 경우에는 네. 미성년 자녀가 남아 있는 경우 가족들이 네.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상정하고 싶진 않지만 뭐 기한 내에 신상들이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유 네. 한번 짚어봤고 네. 11월 30일까지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곧 돌인 딸은 뭘 갖고 싶어하는 나이가 아니라서 또 뭘 해줘야 될지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기준일 6월 18일과 9월 12일 사이에 변동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주소가 만약에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비수도권 3만 원 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5만 원의 추가 지급이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 기한 내에 6월 18일 이후 9월 12일 이전에 이를테면 서울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혹은 네. 반대의 경우 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소비 쿠폰을 받기 전에 이사해서 전입 신고를 마쳤으면요. 예. 이제 새 주소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쿠폰을 받은 경우라면은 네.
이 지급 수단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신용 체크 카드로 받았을 경우가 용이해요. 예.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선불 카드로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 지역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건 또 그 지역 가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사 가기 전 지역으로.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네. 잘 모르실 때는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다 물어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역에서 있었다가 이제 그 지역을 바꿨을 때 그 도서 지역으로 갔거나 그럴 때 5만 원 정도 추가를 더 받을 수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역으로 서울로 이사 왔다. 다시 빼서요, 그러면? 예. 안 뺐습니다. 아, 환수하지 놔둬요. 않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아주 깨알같고 디테일합니다. 네, 또 비수도권 지역은 3만 원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간다면 차액인 2만 원만 2만 지급이 원. 된다. 네, 추가 2만 이런 원.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상황이 다 제각각일 테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저희가 상정해서 보고 있는데 자녀분 가운데서 지금 군복무 중인 아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가족들 가운데서 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대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나라사랑 카드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사랑 카드를 쓰면은 이제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아직 PX가 알죠. 있죠. 네네. 예, 군마트에서 사용할 수가 PX에서 사용이 쓸 수 가능하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인이 직접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 가지고 지급을 받고 관할 지역에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우편으로 또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조금 그런 복잡하네요.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네. 군인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나라사랑 카드를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편하겠어요. 그다음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본인들이 이제 너무 이 거동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게 형제 자매도 대리 신청 가능하게끔 오,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대리인이 신분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급 대상자의 관계 증명, 예. 그다음에 뭐 입소 시설 증빙 서류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출하면은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또 이렇게 아주 잘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네, 형제 자매도 가능하다. 네. 이 밖에 또 고령자, 장애인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뭐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해서 바로 지급이 되는 소비 쿠폰을 이제 어디에 쓸지 여기에 대한 거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네. 말이 많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대기업은 제외인데 네.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일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은 가능하다. 다만 또 이게 또 매출 제한도 있고 네. 마트 같은 경우는 동네 마트는 되고 대형 마트는 안 되고 뭐 이런 차원도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 못 쓰는지 이런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그래서 좀 잘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예. 깔끔하게 정리를 드리면 깔끔하게.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를 놓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직영점은 이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본사 데고요. 직영인 경우. 본사 직영. 그다음에 가맹점은 이제 소상공인 예.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하는 것이죠. 동네 사장님인 경우. 네. 그래서 뭐 한 예를 들면은 파리바게트다. 그럼 파리바게트가 직영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동네 사장님이 하시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그걸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직접 우리가 이 쿠폰을 갖고 가서 네. 이제 사용처와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소상공인 안에서 갈립니다. 이게 예. 바로 이제 연매출 기준이에요. 그래서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서 또 예. 갈려요. 그래서 이하인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예.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키오스크 이런 것도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그렇죠. 있고 또 테이블마다 주문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배달 앱에서는 이거 쓸 수 있는 건지 예.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네. 배달앱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배달앱은요, 일단은 배민이라든지 쿠팡이츠 예. 이런 곳에서의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결제를 하잖아요. 쓸 수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모바일 결제로 주문할 때는 안 돼요. 배달할 때 그럼 못 어떻게 써요? 해야 되냐? 아예? 네네. 라이더가 직접 단말기를 갖고 오셔서 음. 거기에다가 카드를 이 해당 카드를 쓰든지 네. 기류를 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결제를 선택을 하고 또 네. 가맹점별로 이런 서비스가 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사용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업태별로 좀 희비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예. 뭐 식자재 마트가 지금 포함돼야 된다부터 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은 왜 빠지는 거냐 이런 얘기들 적정성, 형평성 논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간략하게 좀 이게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식자재 마트가 어떻게 보면은 대형 규모긴 하지만은 실제로 예. 또 소상공인들이 경영하고 있거든요. 또 예. 지역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논란이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건강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상위 10%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예. 그런 것들도 지금 음. 또 화두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다. 또 이 가운데 또 여러 말도 나오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 여러 업계 또 여러 사회 계층에서 좀 반가운 소식으로 기억되길 바라보겠습니다. 황용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